매일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최근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저조차 놀랄 만한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서 혹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물을 잘못된 양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왜 매일 새벽 2시나 4시에 깨는지,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다음날 에너지가 고갈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밤에 일어나지 않고도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는 완벽한 물 마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어커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더 잘 자고 더 건강해지며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구처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간 빈뇨는 수많은 사람이 겪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생체 시계와 리듬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한 번만 깨는데 어떤 날은 2번, 3번, 심지어 4번이나 깨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규칙성은 물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 신체의 시간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자체적인 시계, 즉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낮 동안 신장은 매우 활발하게 혈액을 걸러내지만 밤이 되면 속도를 늦추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뒤집어 버립니다.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고 자는 동안 방광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음식을 섭취하며 무의식적으로 신장이 밤새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조금만 마셔도 여전히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한 점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해결책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노화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과 노화에 영향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루틴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신장을 2개의 똑똑한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은 혈액을 청소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며 노폐물을 방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 필터들은 호르몬, 특히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으면 신장은 수분을 붙잡아두어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수분을 배출하여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이 밤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도록 밤에는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을 더 많이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세 이후에는 바소프레신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급격하진 않지만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는 신장이 밤에 수분을 잡아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방광은 조금 더 예민해져서 소변이 차지 않아도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이 현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신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돕는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 타이밍.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타이밍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하루 섭취량의 대부분을 오후 4시 이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저녁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은 저녁 식사 때 차, 주스, 탄산음료, 물을 마시며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분이 신장에서 처리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즉, 새벽 1시나 3시에 방광이 차는 것은 몸이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쉬어야 할 신장이 여전히 풀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제발 깨어있고 일할 준비가 된 낮에 물을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녁에 물벼락을 내려 지친 직원에게 밤샘 야근을 시키듯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수면이 방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추천하고 저 또한 100% 동의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하루 중 앞쪽으로 옮기십시오. 물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앞당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양이라도 언제 마시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 수분 섭취와 요령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이고 혈액은 끈적하며 신장은 여과를 시작하려 대기 중이고 뇌는 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상 직후 물을 마시십시오. 단,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조금씩 마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수분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하루의 전반부에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호르몬은 활동, 움직임, 소화, 여과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물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정오 전에 마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찍 수분을 채울수록 저녁에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낮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밤에 깹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물을 마시는 방법이고 둘째는 저녁에 먹는 음식입니다. 먼저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은 비상경보가 울린 것처럼 반응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액의 홍수를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몸이 수분을 더 잘 흡수합니다. 세포가 촉촉해지고 신장도 놀라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이 방광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깊은 수분 보충을 하는 열쇠입니다. 숨겨진 복병, 저녁 식사,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저녁엔 물 한 모금 안 마시는데 왜 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보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국, 수박, 포도, 멜론, 요거트, 죽, 차, 커피, 주스, 오이, 토마토, 맵고 짠 음식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분이 매우 많거나 신장에서 물을 배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세포에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매운 음식은 소화를 자극합니다. 국물과 과일은 사실상 액체나 다름없습니다. 커피와 차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변량을 늘립니다. 저녁에 맹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저녁 식사가 한밤중에 방광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야간 빈뇨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밤에 깨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은 음식, 짠 음식,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이후 3시간 동안 신장이 활동을 늦추고 잠들 준비를 하도록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야간 빈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과 방광 민감도 또 하나 놀랍도록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낮 동안 중력은 체액을 다리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움직임이 적거나 발목이 부었다면 하체에 수분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늘어난 체액을 감지하고 여과를 시작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다리에서 돌아온 수분 때문에 밤에 방광이 차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다리를 베개 위에 올리거나 벽에 기대어 10분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쌓인 체액을 잠들기 전에 미리 순환시켜 새벽 3시가 아니라 취침 전에 신장이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술 하나만으로 수천 명의 야간 빈뇨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방광의 민감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줄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는 꽉 찼다고 착각합니다. 이 민감도를 진정시키려면 마그네슘과 올바른 수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신호를 진정시킵니다. 여기에 올바른 타이밍이 결합되면 야간 빈뇨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카페인, 인공감미료, 탄산음료 같은 방광 자극 물질도 주의해야 합니다. 낮에 마셨더라도 자극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루틴 및 마무리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와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신장 기능, 에너지를 모두 챙기는 간단한 물 마시기 일정입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2시간 후에 한 잔 더, 그리고 정오 전에 2잔을 더 마십니다. 오후에는 평소대로 마시되 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갈증이 날 때만 마시고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십시오. 오후 8시 이후에는 의학적 필요가 없다면 물 섭취를 최소화하십시오. 목이 마르다면 들이키지 말고 입만 적시십시오. 또한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신장과 방광에 악영향을 줍니다. 잠자리가 건조해서 입이 마른 것을 탈수로 착각하고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수분 보충은 낮에 하는 것이고 밤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저녁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1시간 전에 다리를 올리십시오. 30분 전에 소변을 보시고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화장실을 가는 이중 배뇨를 하십시오. 이것이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루틴을 7일만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물을 마시고 저녁엔 줄이고 다리를 올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푹 자고 일어나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신장과 방광이 다시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래 작동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야간 빈뇨를 해결하면 기억력, 기분, 면역력, 혈압, 소화 기능까지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천해보시고 밤에 깨는 횟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룻밤에 5번 깨던 사람이 한 번으로 줄고 결국 통잠을 자게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덜 마시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임스 어커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잠과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